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4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점이 나와야 할 때서 정확히 저점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이제 이 최고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미국 형님이 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금리가 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커플링이 돼서 가겠죠. 근데 미국도 이제는 조금씩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용히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는지 다음 주에 이제 초에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며칠 동안의 급등으로 인해서 하락하던 주봉이 깔끔하게 사실은 반등짜리에서 급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이 과연 이제 높아지느냐 이게 문제죠. 고점이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점을 찍을 수 있냐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찍으면 좀 뭐 그저 여기를 찍어준다면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도 낫겠죠. 그죠? 계속 지금 어쨌든 주봉상의 밴더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예단하기가 뭐예요? 전반적인 상황은 안 좋아지지만 아직은 유동성에 의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뭐 금융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한마디로 축제를 벌이자. 어차피 마치 지금 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끓는 물 아니면 이렇게 불 위에서 지금 끓는 물이나 이런 데서 지금 춤을 추는 그러한 형세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불길이 더 확 올라온다면 타서 죄가 되거나 타서 없어질 수 있죠. 타서 죽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오긴 오는데 미국장도 뭐 펀더멘탈이 갑자기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우선은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금융 문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겨울까지도 뭐 그런 대로 뭐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물량을 계속 좀 축소해 주는 게 좋죠. 그죠? 저 역시도 8월 중순, 8월 말까지 뭐 최소한 어느 정도 정리한다라는 계속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고 뭐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죠. 일봉을 보시면 예, 코스닥도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제 요걸 못 뚫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걸 뚫으면 대략 코스닥이 좋죠. 그죠? 코스닥이 좋습니다. 이걸 뚫는다면, 만약에. 그죠? 그러면은 이걸 도전한 거죠. 최고가, 뭐야,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언제 최고가냐면 4월달 최고가예요. 4월달 최고가. 그래서 요번에 이 고점을 뚫는지를 잘 보죠. 예,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상승 여력은 거의 꼭지에 오지 않았나. 제 판단은 그런데 모르죠. 또 미국 형들이 또 슈팅이 나오면서 이끌어주면 또 우리나라도 커플링 돼서 또 슈팅이 나오고 뭐 이런 양상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절대로 뭐 자기가 맞서지 말고 흐름이 있으면 자신의 판단을 계속 대응하면서 고쳐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보면 변곡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차트상으로는 변곡점이 와도 되는 위치예요. 그죠? 변곡점이 와도 되는 위치에 오긴 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주봉까지만 또 코스닥을 봐줘도, 그렇죠? 역시 이거를 지금 뚫었는데, 과연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그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지금 이 선을 못 뚫고 있죠. 이 120주선을, 이 선을 못 뚫고 있는데, 이 선을 과연 뚫을 수 있을런지, 그죠? 전에도 못 뚫었고, 요번에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잘 보죠. 그걸 뚫으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더 긍정적으로 바뀌죠,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볼게요. 네, 종목을 보기 전에 비타민님이 커피값을 후원해 주셔서 제가 커피를 아주 잘 마셨습니다. 하여튼 좀 도움이 계속 되시고,
뭐 저 신규 회원이시기도 한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님 감사합니다. 먼저 바디텍메드를 볼게요. 바디텍메드가 지금 해외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용기구부터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라디텍 레이저 체열기 글로벌 판매, 또 중국 기초의학 개혁과 뭐 손을 맞잡고 뭐 그런 거랑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약 진단 이 신속 진단 키트 이걸 129개에서 판매하죠. 그래서 이게 좀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크고 있죠. 그래갖고 보시면은 오늘 역시 좋은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실적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박스권을 뚫었죠. 네, 요 최고가를 뚫었어요, 지금 오늘. 그죠? 최고가를 뚫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여태까지. 그죠? 뚫었죠? 그럼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좀 왔다리 갔다리 좀 빠졌다가 하다가 갈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어느 일정 기간 좀 머무른다. 뭐 짧으면 하루 이틀 정도, 길으면 한 일주일도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은 본격적인 시세는 이걸 뚫으면서부터 이제 나온 거다. 이제 재상승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는 관심권에 두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번, 주봉을 봐도, 주봉까지만 봐도 되겠네요. 주봉을 봐도 이 추세가 요거 맞고 딱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일선이 올라오니까 요 사이에서 노는 뭐 음봉이 나올 수든 양봉이 나오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여기서 찍고 이렇게 다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평선을 요번 주에 찍었기 때문에 강하게 간다면 이걸 딛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 강한 주식은 이게 꼬리를 달고 딛고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한 주는 이렇게 음봉이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이 끼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주식들이 강해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꼬리 달고 뭐 좀 눌렀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디텍메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지금 사신 분들은 수익이 꽤 나셨을 거예요. 예, 뭐 커피값 뭐 좀 생각해 주실 분들은 주시던가. 어쨌든 계속 상승 앞으로 최고가를 뚫었다가 다시 빠질 수는 있어도 30% 이상의 또 급등을 할 수 있다. 계속 쌓아 올릴 거다. 그래서 아직도 매수해도 된다. 저점에. 그렇죠?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예, 주봉상에 5일선을 바로 찍진 않지만 5일선이 올라오겠죠? 그럼 한 이쯤 되겠죠. 이쯤이나 조금 위에서 대충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14,000 뭐, 하여튼 1,000원이든, 뭐, 14,100원이든, 14,200원이든, 하여튼 14,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실적이 업되는 주식만 계속해요. 네, 실적이,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이렇게 미래같이 막 반영해서 뭐, 재료 갖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실적이 업되는 주식만 간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계속 저도 추리고 있어요. 바디텍 매트 축하드립니다. 네, 바이오 중에서 이제 다이어트 약의 기술이죠. 기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펩트론이 2,500에서 5,000억 정도의 기술 이전료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일선과 붙는 조정이 나왔다. 오일선과 붙고 또 가고 계속 가죠. 그 최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그렇죠? 팩트로는 어느 정도까지 시총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죠? 우선 5천 정도 가서 좀 쉬었다가 5천억 넘어가서 또 재수 좋으면 8천억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시간을 두면서 기술 이전이 다 뭐 완료가 돼서 그 금액을 어쨌든 그게 우선은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령은 뭐 그 단계별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완료가 됐다 해서 뭐 서명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좀 가격이 반영이 돼서 많이 갈 겁니다. 이것도 그러한 기술 수출에 대한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실적. 그죠? 실적으로 주가를 레벨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요때부터 봤어요. 요때부터 봤어요. 요때부터. 그래서 계속 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면 들어 앉아야 돼요. 그렇죠?
펩트론도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산 사람이 없나 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산 사람이 없어. 벌써 한 7,000원 정도 갔어요. 7,000원. 7,000원 갔어요. 70%. 예, 못 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TSE, AI 자율주행 시장, 뭐 비메모리 러버 소켓 매출이 확대된다. 러버 소켓, 그게 이제 비메모리 러버 소켓이래요. 그 다음에 뭐 D램용 프로브 카드 제품 개발 납품 기대,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여기 상승했죠. 특히 비메모리 부분. TSE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TSE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라면은 최고가를 뚫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최고가를 뚫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했다가 눌림목 줬다가 다시 여기서 좀 꿀떡거리다가 뚫으면 좀 더 간다. 뚫으면은 더 간다. 뚫으면 최고가를 뚫으면서 더 간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TSE. 네, 그렇습니다. TSE도 계속 요 변곡점에서부터 얘기를 했죠. 변곡점에서부터. TSE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말로 어차피 이걸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신성 델타 테크, 요런 종목들이 이제 PBC인가요? 기판 있죠? 기판 관련돼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고다층, 이게 17까지, 17층까지도 쌀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판, AI 관련돼서 그런 이제 지금 계속 투자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를 많이 줘야 되니까 기판의 수요도 늘고 그래서 이 특수 기판이나 이런 기술력 있는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신성 델타 테크 이런 게 오늘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모아놨겠죠. 방송을 안 한 것 뿐이에요. 모아놓은 거는 한 달쯤 돼요. 어차피 그 이스페타시스 뜰 때 이 기판 관련된 회사들이 좀 뜨겠다 해서 모아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어제는 이제 또 어떤 반도체주가 상승했죠. 근데 오늘은 그 한미 반도체가 어제 상승을 못하니까 오늘 한미 반도체가 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비메모리 관련된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볼 수 있는 거는 한번 한일 사료 한번 볼까요? 이 한일 사료 같은 경우 곡물주가 한일 사료가 사조동화원 뭐 이런 것들 또 고려산업 특히 이 한일 사료가 엄청 이게 갈 자리에서 못 가고 흘렀는데 여기서 좀 조정 주다가 이제 갈 수도 있나 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사실은 여기서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누르기만 하고 못 가고 빠졌죠. 네.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수렴을 할지 아니면 계속 갈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걸 돌파를 하고 뻥뻥 갈지 항상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또 사료주들이 또 가죠.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사료주들도 반등이 나왔다. 근데 차트는 너무 안 좋아서 사료주들도 뭐 여러 개 하기가 뭐예요. 사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이게 차트 보시면 월봉상만 그나마 괜찮네. 월봉상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렴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했다고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수렴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계속 가네요. 5일선을 찍었기 때문에 꼬리를 달든 어쨌든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보여요. 뭐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뭐 그건 마음대로인데 하여튼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상승할 여력은 보이죠. 5일선을 찍고 한일사료 저번에 못 갔죠. 갈 자리에서. 네, 그래서 한번 한일사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현이와 저도 서현이와가 수익률이 이제 좀씩 많이 나고 있어요. 계속 하루에 3%, 2%, 뭐 빠지면 1% 이런 식으로 계속 좀씩 가죠. 그래서 서현이와를 제가 샀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서현이와 수익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절대 안 팔죠. 길게 가면 8월 중순이나 8월 20일 이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고가를 뚫고서 이렇게 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데 완만하게 하죠. 그래서 얘는 조정이 없이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요. 꾸준히. 그죠? 그리고 얘는 차트를 계속 월봉도 안정되게 출발하고 있고 또 보시면은 이
주봉도 뭐 그렇게 이격이 크지가 않아요. 그죠? 뭐 이격이 엄청 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예. 약간 엔카를 바꾸면서 가니까 조금 밀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주봉상.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진산업을 보겠지만 아진산업은 또 상황이 달라요. 서현이와는 뭐 계속 갖고 가면 뭐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지금 이제 이 시총을 맞춰가는 그 저기고 2분기까지 벌써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이익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또 본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지표를 봤을 때 이 시가를 올리는 것, 이 시총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어차피 발표는 지금 다 알고 있죠. 6월이 끝났으니까. 그거 갖고 세력이 계속 지지고 볶고 올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갈 목적지, 목표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서현이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계속 안 사죠? 나중에 떨어지면 사죠. 언제 떨어져요? 네, 거의 안 떨어져요. 떨어져봤자 장중에. 오늘 장중 4%까지 빠졌어요. 네, 그렇죠. 장중 조정이다. 서현이와 또 다른 종목 보죠. 꼭 사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진산업은 예상대로 조정이 왔어요. 너무 급하게 올렸어요. 사실은 이때.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21선까지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주봉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아까 주봉을 보면 서연 이화는 주봉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고가가 올라가고 있죠.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고 있죠. 물론 이제 저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랬을 경우 얘는 다음 주에 큰 변화 없이 요 밴더 안에서 놀 수 있다. 요 밴더. 좀 동그라미 그려줄게요. 요 밴더. 그죠? 요 밴더에서 놀 확률이 높다. 물론 5일선이 올라오니까 뭐 조금 빠졌다가 축축 갈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갈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안 가고 다다음 주에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뭐죠? 다음 주는 뭐 큰 조정은 아니래도 조정이 오겠죠. 조정. 그죠? 얘는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조정이 왔을 때 저스트한 가격은 6,000원이 나올 6,000 뭐 한 700원에서 정말 많이 빼면 6,600원까지 뺄 수 있다. 그 밑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안에서 만약에 6,000원만 돼도 6자만 보여도 사도 돼요. 근데 6,700원에서 6,600원까지 볼 수 있다. 다음 주에. 이럴 때 들어가면 그냥 확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버티는 거죠. 월봉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빠지냐? 그러면은 뭐 대충 여기까지, 여기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이게 음봉으로 바뀔 때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밑에를 걷을 때 밑으로 더 빠질 여력이 많이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상단도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뭐 한 이만큼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여기까지.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하면서 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어쨌든 아진산업은 갈 듯 말 듯 하면서 조정을 좀 줄 거다. 얘가 전적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1차 상승한 후에 이 조정 구간이 꽤 길었죠. 그죠? 네, 거의 한 달, 그죠? 그럼 요번에도 또 상승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럼 요번에도 조정이 적어도 한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때가 거의 5주 정도 조정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주 이상. 그러니까 그죠? 네, 다음 주는 100% 조정이에요. 그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루함을 견뎌야죠. 그러면서 저점에 모아가야 된다. 아진산업 역시도 실적이 나왔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이제는 누가 잘 버티고 저가에 사냐 이 관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적으로 이 주가를 5천억 정도를 요번에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진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영업이익률이 뭐 0.7%에서 많아봐야 5% 정도 나와요. 5%. 근데 아진산업은 이 전기차, 고급차 뭐 이런 거 납품하면서 현대차나 기아차 납품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3.9% 정도 나와요. 9%.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아마 조정할 것 같아, 이거.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 현대차 원래 2차, 1차 밴더, 2차 밴더한테 짜게 주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익을 나눠주는 거는 주가 좀 올리라, 뭐 이런 뜻일 것 같아. 같이 미국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내년에는 이런 이익률이 바뀌겠지. 그리고 또 하반기에 차가 또 더 경기가 얼어지면 전반기보다 좀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덜 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올릴 때 먹어야 된다. 실적 올릴 때. 이거 서현이와 자꾸 서현이와가 헷갈리네. 서현이와하고 아진산업 거의 100% 먹는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사시든 안 사시든 저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아진산업을 노려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노려야죠. 그렇습니다. 자, 동원금속은 예상대로 조정이 심하게 왔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막 회복하는 것 같았죠. 5일선을 찍고 떨어졌죠. 그래서 또 사실은 여기서 엄청 속았겠네. 이렇게 돌파하는 줄 알아갖고, 그죠? 12%인가 13%까지 갔죠. 근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뺀 다음에 바로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기울기가 엄청 가팔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이격을 위해서라도 뭐 더 빼진 않는다고 해도 더 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옆으로 밀어야 돼. 옆으로 밀어야 된다고.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올리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 5일선의 기울기 봐요. 이 주봉상 5일선의 기울기 올라가는 이 각도를 보십시오. 그죠? 적어도 다음 주에 뭐 여기서 시작한다고 해도 5일선을 찍고 재반등할 수가 있어. 그래서 5일선 올라오는 거 봐서 여기 어디서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원금속도 다음 주에는 조정이다. 조정. 다음 주에 끝날지 다다음 주에 끝날지 몰라요. 근데 다음 주에는 확실히 조정인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올 자리예요. 그죠? 주봉상. 그죠? 그래서 동원금속도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에 매수해라. 다음 주 저점에 동원금속이었습니다. 네, 탑머티리얼이 그래도 장비주로서 계속 살려가죠. 아직 최고가를 아직 못 뚫었어요. 그죠? 아직 못 뚫었기 때문에 이 최고가 요거 뚫고 아직 거의 못 뚫었나 보네. 요거 요거 뚫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뭐 이거는 거의 뚫었다고 봐야 되고 요거 뚫으러 조만간 갈 것 같아요. 쌓아 올려서 또 한번 뚫겠죠. 그래서 단타를 쳐도 이런 데서 여기까지 올렸을 때 뭐 이런 데서 딱 단타 치던가 그죠? 이런 거 꼭 찍는 데니까요. 수급이 좋아서 여기까지 가 최소한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또 쌓아 올려서 가는 게 좋죠. 그죠? 탑머티리얼즈 또 하반기에 하이만간이라는 또 재료도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모기업에서 계속 밀어주니까 이 턴키로다가 계속 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요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적어도 뜬다. 그럼 이제 이렇게 눌림목 주고 다시 이렇게 상승한다. 그죠? 그죠? 예. 탑머티리얼즈도 사도 돼. 이것도 계속 간다니까. 그렇습니다. 탑머티리얼즈였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탑머티리얼즈도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수주를 계속 받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그런 하이만간이나 이런 것들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TPC 같은 경우도 공합기 이런 거를 납품하는데 2차 전지 장비 업체에 많이 납품을 했대요. 그래서 오일선은 깨진 않죠. 조만간 이제 여기 한번 슈팅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겠죠. 처음에는 100% 이게 윗꼬리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런 모습.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또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 밑에서 주로. TP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을 거다. 실적으로 이제 한번 다음 주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폴라리스 오너가 이제 매수가 이제 그 뭐야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그게 끝나니까 리피싱이 끝나니까 이제 매수세가 여기서 좀 들어오니까 쿡 눌러버렸어요 오늘. 네. 뭐 저는 겁을 줬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뭐 하락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내부적인 횡령이나 뭔가 큰 악재, 뭔가 그런 게 없는 이상 이런 차트는 안 나올 테고 다시 겁주고 다시 끌어올릴 것 같아요.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 예, 아마 근데 이렇게 하락시킨 다음에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 거의 한 달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더 빠질 자리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겁먹지 않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괜찮은 죠. 예, 근데 이제는 뭐 리피싱은 그만하겠죠. 예, 그래야지 되죠. 예, 폴라리스 오너였습니다. 네, 휴스틸 이제 우리 그 저기 구, 구독자분께서 뭐 보유하고 있어서 한번 좀 봤는데 뭐 회사 내용은 되게 좋네요. 예, 지금 이제 여기서 도지 나오고 이렇게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빠졌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런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정이 엄청 심하게 눌렀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산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산 하나 이렇게. 산 하나 만들고 다시 저점 잡으면 뭐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습니다. 산 만들고 골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심한 주식은. 그래서 주식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주식이 되게 시총이 싸요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강관 같은 거를 북미에다 많이 수출하는데 그 마진율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근데 뭐 조금 더 공부해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지주사하고의 관계에서 약간 그런 뭔가 뭐죠? 지분 관계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나 봐요. 그것 빼고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붙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추세를 바꾸려는 거야. 그래서 뭐 싸고 어떻게 쌓아 올리던가 그런 거예요. 다 이런 시그널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이런 주식은 한 2주나 3주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그려 나가겠다. 예, 휴스티에 예, 괜찮습니다. 이런 주식도 완전 저평가예요. 완전 저평가. 그죠? 네, 지금도 뭐 여기서 이제 좀 어쨌든 조금씩 월봉상 올리긴 올렸는데 그뭐 어제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네. 근데 너무 싸요. 그래서 힘이 모이면 이렇게 한 번씩 막 쭉쭉 올려도 될 차트예요. 이제 급등을 해도 돼요. 월봉상에 기울기를 꺾어도 돼요. 기울기를 이렇게 꺾어도 된다고 월봉상. 휴스틸이었습니다. 원체 싸요. 원체. 실적 대비 엄청 싸다고요. 네, 엄청 싸다. 나 KG 케미칼 저 역시도 들어갔다가 조금 물렸는데요.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조금 뭐 아직 더 공부해야 되는데 우선 공부를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KG 그룹이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종속회사가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그래서 종속회사가 30군데가 되고 뭐 방산부터 뭐 우주, 항공, 뭐 뭐야 또 결제 시스템, 자동차 판매, 또 뭐야 2차 전지 하여튼 뭐 하는 사업이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는 얘네들이 지금 이제 뭐지 그 회사 하나 인수해서 그 이제 회사를 키웠죠. 네. 그것도 이제 강관회사인데 그 동양강철인가 무슨 그런 회사인데 이제 그걸 적자 회사를 1년 만에 칼라 강판을 팔면서 흑자로 만들었다. 대단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쌍용차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쌍용차. 쌍용차가 이제 KG 모빌리티가 돼 있죠. 이름이. 하여튼 많이 바꿔갖고 헷갈려. 하여튼. 쌍용차가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를 합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용차가 지금 생각보다 잘 나가. 모델이 좋아. 그래갖고 어제 그 토렌토하고 뭐죠? 또 중소형 SUV하고 또 그런 거 보니까 잘 나가고 또 해외도 지금 계속 마케팅을 하고 또 전기차도 있죠. 국내만 우선 파는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뭐야, 전기차 픽업 트럭 이런 거 다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쌍용차가 부활을 하는데 비상장이잖아요, 지금 쌍용차가. 그 수혜를 얘가 입게 됐다고. 쌍용차가 올해 영업이익을 한 1,000억 정도를 보더라고요. 1,000억 정도.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래서 KG 케미칼이 이제 저평가죠. 엄청 저평가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8월 4일이면 8월 4일부터 8일까지 거래 정지가 들어가죠. 액면 분할. 지금 5,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해요. 그래서 5대1로 액면 분할을 하죠. 그럼 주식수가 늘죠. 그러면서 거래가 활발해지죠. 그래서 액면 분할 효과로 지금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렇게 한번 쏠 것 같아요. 솔자리고, 주봉을 보시면 언제든지 쏠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주봉상 뭐 정도진 아닌데, 어쨌든 양봉 도지 비슷한, 도지는 아니, 어쨌든 약간 도지 비슷한 좀 그런 게 나오긴 했어요. 정도진 아닌데.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쏠리려고 그래요. 쏠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면은 거진 7월 20 며칠 때까지 가죠. 예, 그래서 거의 7월 달 끝이 되기 때문에 액면 분할 전에 주식 가격을 최소 7만 원, 제 판단이에요.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7만 원 이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재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한 12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12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12만 원까지도 올릴 여력은 된다고 봐요.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근데 이제 KG 케미칼이 그 액면 분할 효과로 그 기저 효과, 그 전에 미리 주가를 좀 올려서 5대1로 액면 분할될 때까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승을 많이 못한다? 그럼 액면 분할, 이 4일 쉰 다음에 8월 8일날 상장된 후에, 그 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액면 분할 되고, 뭐 일주일 어리버리 하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바로 상승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KG 케미칼도 지금 이 시총은 말도 안 되는 시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재 가치로라도 올라간다. 지금 이게 액면 분할을 회사에서 한다는 이유는 뭐죠? 예.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도 최근에 했죠. 예. 주가를 부양하겠다.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부양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코스피 종목이고요. 부양하겠다. 주가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갈 때 시원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KG 케미칼 괜찮네요. 예, 그 실적이 바탕이 되고 저평가면서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의지가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KG 케미칼 잘 공부해 보시고 쌍용차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역시 제가 봤던 뭐죠? 파맵신하고 DA 테크놀로지는 월봉상은 요번 달에부터 한번 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원치의 그 회사들이 지저분한 거죠, 사실은. 지저분한 거죠. DA 테크놀로지는 계속 상장을 하니까 주가가 못 가고요. 파맵시는 입금이 10억부터 연기가 되니까 300억도 연기되는 게 아닌가 해서 주가가 밀리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300억을 한번 연기할 수도 있어요. 300억이 들어와야지만 2차 전지 사업을 정말 확실히 한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꾸 연기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연기될수록 주가는 막 진짜 아작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 도망갔어요. 다 들어갔다가 다 도망가고 정신 차리고 역시 실적 위주의 주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넘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결과적으로 뭐 재료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받쳐진 그런 주식들, 저평가 주식들이 좀 많이 갈 수 있어서 특히 자동차 관련된 소형주들 다음 주에 매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하고 앞으로 한 달 정도, 길어야 한 달 반만 보유하시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수익. 지금 수익이 현재에서도 최소한 한 70%, 최저 7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상승할 여력이 보여요. 그래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좀 돈 좀 벌어서, 예, 좀 커피값 좀 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이렇게 좋은 장에 저 역시도 마음을 고쳐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주식에 물려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주식들이 물려있는 게 약하다면 저처럼 저도 물렸던 거 다 정리하고 이와 뭐죠? 서현이와 들어서 지금 복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진산업도 살 거고 좀 이제 다음 주나 이때 KG 케미칼 그죠? 그냥 이제 실적이 확실히 나오고 확실한 주식, 돌다리도 두들겨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하셔야 돼. 근데 종목을 더 늘리고 오늘도 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야. 해봤자 사지도 않아. 가격이 높아서 사기가 불안한 거야. 확실하지 않은 이상 못 산다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길도 걸으면서 책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결국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빵, 뭔가 실적이나 뭔가 이런 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주식들 아니면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지. 내가 보니까 그래. 사탕발림 기사 띄워도 잘 안 가, 요즘에. 그래서 나가 힘든 거야. 옛날 같으면 이거면 상한가 3방, 4방 먹는데 그걸 못 뛰어넘는 거지. 수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되게 힘든 거야, 생각보다. 그렇다고 올라가는 거 쫓아다니면 맨날 그 자리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주식 있으면 가서 꾹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